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약간 목소리가 찡찡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145조부터 제206조까지에 관련되는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판례들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선고된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항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네, 방금 읽었던 형법 제155조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 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포함이 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다 포함이 된다. 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증거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소급,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이 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판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무고죄에 관해서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먼저 살펴볼 건데 질문 드릴게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소극,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이때 무고죄가 성립하느냐? 이것도 소극. 판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판시를 할 거고요. 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어떤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당연히 그렇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되죠. 적극. 그리고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에 관한 판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송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첫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해당한다는 거죠.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렇다라는 거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 적극, 보장이 된다는 거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송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원칙적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무리 부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앞서 살펴본 판시 내용들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을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병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임야를 매수한 병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적극.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공문서 변조죄의 성립 요건 살펴볼 거고요. 공문서 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 수정 테이프로 이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이렇게 일반인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걸로 볼 것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여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열람일시에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열람일시에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공문서 변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최신 판례는 아니고 1997년 판례라서 좀 된 거예요. 근데 방금 앞에서 봤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변조한 거랑 조금 비교를 하셨으면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주민등록증 비닐 커버 위에 주민등록 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고친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판결 요지 읽어볼게요.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 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 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번호 중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 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공문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기에 이제 수정 테이프로 이제 지우고 복사를 한 것, 그것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이제 방법이 굉장히 조잡한 케이스입니다.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이어서 판례 보겠습니다.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거죠. 고의로 한 거라도 여전히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판시 내용 보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기재된 공문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 시행한 교량공사의 현장 감독관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재의 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지 않은 이상 기성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작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50% 한도 내에서만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반입되지 않아 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량 구조물인 주탑이 100%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공사 전체의 기성고 비율과 기성 부분 준공액을 산정,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기성검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 조서에는 위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주탑 등 자재의 제작 및 현장 반입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없고 기록상 주탑 등 자재의 제작과 운반, 조립, 설치를 서로 다른 공종으로 구분하여 도백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이상 위 조서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과 기성 부분 준공액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조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 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의 정한형에 처한다.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판시도 한번 볼게요.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 및 불실의 사실의 의미, 또 여권 등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의 사실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여권 등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부요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판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구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불실기재의 여권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관련 판시 내용 쭉 읽어보겠습니다. 구국적법 제3조 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의 법정 취득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여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등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구국적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구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위계로서 출입국 심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또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사실에 해당이 되는지가 이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 생략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불실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판례 한번 볼게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 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때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무슨 뜻인지 판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도가 어쨌든 간에 요건과 절차를 다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했으면 그게 원칙적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냐 보면 피고인이 갑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실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갑 회사 설립 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한 사례입니다.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의 정한형에 처한다. 관련된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 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갑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 범죄인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의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 판례입니다. 사문서 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를 살펴보는 판례인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까요? 소급,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사문서 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